포카이센. 비록 두 척의 거북선에 불과했지만 이런 특이한 방식의 전투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서 일본군에 미치는 그 충격적인 효과는 대단했다. 실제로 일본군이 거북선에 대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들의 사료인 지마 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조선의 큰 배 중에 세 척의 장림배는 철로써 요해하고 불로 된 도라사를 쏘는 등 큰 활약을 했다. 여기 잘 보면 장림배라고 말하고 있다. 윗부분이 다 덮여 있어서 안에서는 안 보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철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철이 아니다. 철갑선이 되면 무게가 무거워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뚜껑을 덮었기에 배 무게가 많이 나가 빨리 저을 수 없어서 사실상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느리다. 거북선은 이상하게 생긴 존재 그 자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군의 특기인 배 위에 올라탈 수도 없어서 참 곤욕스러운 존재였다. 영화 한산에서는 이를 포카이센, 즉 바다의 괴물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를 멸시하는 태도로 메쿠라부네, 즉 장림배라고 불렀다. 거북선과 하객진의 환상적인 결합. 이순신은 거북선을 다른 판옥선들의 어무된 상태에서 적의 대장선을 노려 조직적인 대형을 깨뜨리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었다. 이는 적의 지휘 중추를 파괴하고 적의 심리적인 파괴를 노린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군사 용어로 말하면 마비전이라 할 수 있다. 정신을 마비시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단히 차원 높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이 혁신적인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거북선과 하객진의 교묘한 결합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북선이 하객진과 결합을 하지 않고 따로 독립적인 전투를 했다면 그 효과는 현격히 떨어졌을 것이다. 거북선은 하객진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장점이 극대화되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최고로 발휘되어 해전의 일대 신기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런 교묘한 조화는 세계 해전사에 찾아볼 수 없다. 목자 김천손의 황금 같은 보고. 바야흐로 8일간 계속되는 이순신의 제3차 출전이 이 막강한 거북선을 앞세우고 그 유명한 한산도 해전을 기점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7월 7일 이순신의 통합함대가 미륵사 나라의 당포에 이르자 어느덧 해가 지려 했다. 이때 당포 마을에 살았던 목자인 김천손이 급히 달려와서 이순신에게 적정에 대해 보고했다. 목자라는 신분은 섬에서 군마를 키우는 목관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충무공 전서 견내량 파회 병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목자 김천손이 급히 달려와 고하기를 적의 대중 소선을 합하여 70여 척이 오후 2시경 견내량에 이르러 머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73척이 있었는데 김천손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정을 파악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미륵산 정상에서 견내량 일대를 보면 좋은 날씨에는 그 주변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수를 셌기에 70여 척이라는 수가 나왔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다. 앞에 있는 배만 보이고 뒤에 있는 배는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포구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배는 발견이 안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 70여 척이라고 정확히 계산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김천손은 대략 16km를 달려왔다. 시간으로 보면 3시간 남짓 산길을 달렸을 것이다. 김천손의 이 황금과도 같은 보고. 전쟁에서 정보는 생명이다. 정보를 얻으면 한 수 앞을 먼저 볼 수 있다. 한 수 앞만 먼저 봐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한 명의 첩자가 물어다 준 귀중한 정보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작전을 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승리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승리를 굳히고 확장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 이제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로 만들어보지? 견내량이 어떤 곳인가? 견내량. 견내량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한산도 대첩이란 말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견내량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이순신이 역사에 빛나는 한산도 해전 후에 조정에 바친 장계의 제목은 한산도 파회 병장이 아니고 견내량 파회 병장이다. 왜 한산도가 아니고 견내량이라 했는가? 당시에는 한산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고 조선 사람들이 한산도라 하면 잘 몰랐지만 견내량이라 하면 근처에 사는 조그만 아이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장계의 제목을 모두가 잘 아는 견내량 파회 병장이라고 했던 것이다. 견내량은 통영반도와 거제도가 형성하는 좁은 바닷길이며 남북의 길이가 약 3km, 물이 들어올 때는 그 폭이 약 400m가 되지만 물이 빠져나가면 겨우 200m밖에 안 되는 좁은 수로이다. 그리고 암초가 많아서 큰 배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이 견내량은 이순신이 적진포 해전과 당항포 해전을 하면서 3번이나 통과한 곳으로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해로였다. 유인하여 잡겠다. 온갖 머리를 써서 완성된 이순신의 작전 계획은 이충무공 전서 권2 견내량 파회 병장에 잘 드러나 있다. 견내량은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반옥성과 같은 큰 배는 뱃길이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싸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적이 만일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언덕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해 몽땅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한 원균은 이순신의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서 치자고 소리를 질렀다. 징비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원균은 분함을 못 이기고 바로 앞으로 나가 싸우려고 덤볐다. 이순신은 다시 말하였다. 공은 병법을 모릅니다 그려.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당시에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없었다. 삼도수군 통제사는 이듬해 9월에 생겼다. 그래서 경상 우수사인 원균이나 전라 우수사인 이혁기나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은 같은 직급이었다. 이혁기는 그 당시에 30살의 젊은 나이였고 원균은 이순신보다 5살이 많은 52세의 나이였다. 이순신은 이들을 잘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여 협동체제를 만들었다. 통합의 리더십이다.